정말 중갑기병이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중갑기병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강민첨의 견해와는 달리 강감찬은 갑기병이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강민첨이 언급한 것처럼 보병만 있는 상황에서 중갑기병이 없는 고려군의 본대가 거란군을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강감찬은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중갑기병이 올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강감찬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강감찬은 고려 황제 현종과 김종현을 믿음직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거 이들이 보여준 행동과 가치관을 고려할 때 현종은 김종현을 개경에 두지 않고 고려의 본군을 돕게 보낼 것으로 생각했으며 김종현 역시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개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본거지를 도우러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기 있는 황제 현종은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거란군을 섬멸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중갑기병을 거란군이 퇴각하고 간 개경에 남겨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마판관 거란군이 새벽에 물러났네? 아마도 거란군은 당신의 기병들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백성들 덕분에 저는 무사하니 어서 상원수에게 가보도록 하세요. 상원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거란군을 완전히 경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갑기병이 개경까지 온 김종현에게 강감찬은 속히 자신을 도우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종현은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알겠습니다. 거란군을 완전히 경멸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과 중갑기병들은 현종과 구민들이 준비한 물로 목을 축이고 강감찬이 있는 귀주벌판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현종이 중갑기병들을 위해 물을 준비한 것은 그들을 배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고려본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현과 그의 군사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곧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은 귀조벌판에서 치열한 고려군과 거란군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 귀조벌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쉴 틈 없이 나아갔습니다. 당시 거란군과 고려군은 귀주성 동쪽 교회에서 두 곳에 걸쳐 대치 중이었고 고려군의 승리는 국경을 넘어가는 생존의 가능성에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검차 부대가 뚫릴 위기에 처하자 제2검차 부대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질려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배합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고려를 맹세했습니다. 거란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고려군은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놀란 제2검차진의 병사들은 검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에 뒤를 따른 고려군은 도망가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방어선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에 검차를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제2검차진 병사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혼란에 빠졌고 고려군 진영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장엄하게 나타나자 고려군은 그를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원수 강감찬이었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것과는 달리 강감찬은 최전방으로 나와 직접 검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빈 검찰 앞에서 몸을 깊게 숙이고 팔을 길게 뻗어 제2검찰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란 고려의 군사들은 사람이 진짜 강감찬 상원수냐며 눈을 비비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즉 승상원수 강감찬이 고려군에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용기를 주는 용맹한 목소리였어요. 강감찬 장군의 구호를 듣자 동반한 고려군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거란에 의해 제1검차진이 무너지고 이제 2차진 또한 다 죽을 거라며 겁이 났지만 강감찬 상원수 같은 훌륭한 장군만 있다면 검차진의 무너짐과는 상관없이 이 전쟁에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감찬은 구호를 외칠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고려군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뿐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강감찬은 오래전부터 귀주대첩의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귀주대첩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완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진실로 고려의 군사들은 죽지 않고 고려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강감찬의 확신은 곧 고려군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군사들은 기합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검차를 향해 발걸음을 되돌렸고 고려 검차 앞에는 이제 수백의 고려군이 서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강감찬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 김종현과 중갑기병이 몰려오는 것이 보이자 흥분한 강민천 부원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창원수! 중갑기병이다. 중갑기병! 이라며 검찰을 지탱하던 강감찬에게 김종현과 중갑기병이 나타났음을 알렸어요. 빨간 깃발을 흔들며 바람의 아들들처럼 몰려온 고려군의 중갑기병들을 향해 강감찬은 매우 용맹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고려 중갑기병, 거란군을 향해 출격하라.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고려 중갑기병은 거란본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상원수인 강감찬 또한 앞장서 거란본대를 공격했습니다. 고려 검차 돌격. 이는 강감찬의 명령에 따라 고려 검찬이 거란본대를 향해 출격하며 뒤에서 중갑기병이 총공격을 펼쳤고 그 결과 거란군은 도관에 든 쥐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소배합은 다시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강감찬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려에 패배할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강감찬이 젊은 김종현에게 고려군 중 최정예 부대인 중갑기병을 맡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감찬과 처음 만난 충주절 도사에서부터 김종현의 총기는 대단했습니다. 거란과의 2차 전쟁 당시 강감찬은 현종의 어가가 떠나 개경에 남아 있었고 그는 약 20명의 관리를 불러서 출중한 젊은 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종현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며 둘 사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이 개경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종현을 경기도 장단군 쪽으로 보냈는데 그의 활약은 강감찬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이번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중갑기병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강감찬은 중갑기병을 맡기며 지난 2차 전쟁에서 내가 장단군에 도달했을 때 그대와 고려군들이 보이지 않아 내가 철렁했었네라고 말하며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나를 안심시키며 9명의 기병들과 함께 매복한 걸 기억하나? 그때 난 처음에 그대가 거란군인 줄 알았고 내 제삿날이 온 줄 알았지. 나는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때 그대에게 물었더니 장군님께서도 여기에 매복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시니 거란군 또한 예상치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지. 그의 판단력에 놀랐고 그가 이번 전쟁에서도 중갑기병을 이끌며 잘 싸울 것임을 믿었습니다. 강감찬이 김종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을 때 김종현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물론입니다. 그때 못 죽인 거란 군들을 이번에는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어. 약속할게. 김종현이 뒤에 있는 중갑기병들을 보면서 다들 각오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 뒤에 있던 중갑기병들도 힘차게 기합을 넣으며 예, 라고 대답했어. 김종현과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함께했던 9명의 기병들은 이번에도 중갑기병으로 거란과의 제3차 전쟁에 참여했어. 강감찬이 젊은 김종현을 중갑기병의 리더로 선정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었어.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장수가 가져야 할 냉철함과 단호함을 지닌 그는 2차 전쟁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던 고려군을 단칼에 베어버린 잔인한 행동을 했어. 당시 강감찬도 그 사실을 알고 도대체 왜 그 고려군을 죽였느냐 고 물었을 때 김종현은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은 곧 군사들에게 전염된다고 말하며 군법에 따라 행동했어. 처음에는 혼을 내려던 강감찬도 결국은 냉정한 김종현의 선택을 존중했고 후에 거란과의 전쟁을 또 벌이게 된다면 김종현을 중요한 직책에 발탁할 것을 다짐했어. 그리고 거란이 몇 년 후 또다시 침입을 하자 강감찬은 젊은 장수인 김종현에게 중갑기병을 맡기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종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놀랍게도 김종현은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이번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김종현은 진정 하늘이 내린 장수로 인식되기 시작했어. 김종현에게 별칭이 붙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 2차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본 김종현이 한 군도 볼 수 있을 만한 높은 바위에 올라가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김종현은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어. 그때부터 눈까지 내렸고 가막산에서 부는 바람과 눈보라가 산 아래 매복한 거란군을 정면으로 때렸고 가막산까지 거란군이 모두 물러갔어. 강감찬은 이 소식을 듣고
농담 반 진담 반 지나가는 소리로 종영 그자는 바람을 부르는 자인가 보군이라고 말했어. 이라면서 그 순간을 지나갔는데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걸 왕과의 3차 전쟁에서 다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고려군의 대승을 이끌게 되면서 강감찬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랍고 매료되었습니다. 과거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에게는 날씨를 예측하고 이를 전투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였는데 김종현은 이러한 능력이 타고난 것처럼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 날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곳에 항상 그 중심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활의 효율이 천차만별로 달랐기 때문에 김종현과 중갑기병의 등장과 함께 비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깃발들이 북쪽을 향해 휘날리기 시작하자 하늘이 자기 편이라며 우러러보는 소배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한 강감찬은 기회를 엿보며 아껴두었던 활을 이용하여 고려군들을 향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활을 당겨라! 라며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거란이 유리했던 이유는 평원에서는 기병이 보병보다 강하고 비바람의 방향이 또한 거란에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북풍이 불었고 바람의 방향까지 공부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소배압과 강감찬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김종현과 중갑기병 만여 명이 거란군 후방과 측면에 나타났고 강감찬의 모로 망치 부대가 돌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고려군 본대가 필사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김종현이 이끄는 중갑기병 또한 후방에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일인지 바람의 아들 김종현이 도착한 순간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고 결국 고려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귀주대첩에서 부원수로서 공을 세웠던 강민첨은 후손들에 의해서 많은 기록이 남겨졌는데 김종현, 조원과 같은 장수들은 기록이 별로 없어 본관이나 생일, 생애 등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김종현의 활약과 관련된 일화는 역사 기록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어서 오늘은 그 일화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감찬, 김종현, 강민청, 조원 등 고려 장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볼 수 있는 고려 거란전쟁 최종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